한국 개신교 어쩌다 타락했나 고대 문명사의 관점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계엄 사건을 관찰하면서 얻은 교훈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악마성, 악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만큼 잔인해질 수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얻은 교훈이죠. 그래서 이 창백한 푸른 점에서 태어나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가장 악한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몸소 체험했죠. 뭐 아우슈비츠도 있었고 그다음에 킬링필드도 있었고 다양한 경험을 역사적으로 배우면서 알게 됐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체험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가장 악한 종이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선한 종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죠. 자기를 희생하면서 정의를 세우려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독일이 어제 총선을 했죠. 독일이니까 한 7, 8시간, 9시간 요 시간차가 있는데 독일 총선에서 기민당 기사당이 자매당이니까 1위를 했고요. 이제 AfD라는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굉장히 약진을 했습니다. 3년 만에 보수당이 정권을 잡은 거죠. 이 사람이 바로 메르츠라는 사람입니다. 메아츠, 그렇게 독일 사람들은 메아츠라고 발음하는데 우리는 메르츠라고 쓰죠. 프리드리히 메아츠 1955년생이니까 저하고 동갑입니다. 동갑이니까 뭐 친해져야 되겠죠.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1972년 청년 기민당의 융예제대우라는 라고 부르는 융예제대우 청년 기민당이 있습니다. 그건 기민당 소속으로 다 돼 있는 거죠. 거기에 입당합니다. 그래 대학에 들어가서 본대학과 마부르크이라고 독일 사람 발음하는데 우리는 쓸 때 마르부르크라고 쓰죠. 그 보은대학하고 마부르크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법률가가 됩니다. 72년에 청년 기민당에 입당을 했으니까 이 메르츠는 그러니까 17살에 당원이 된 거죠. 기민당 당원이 된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 내가 정치를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뭐랄까요? 그런 기질이 나한테 좀 있다. 내가 그런 걸 해보고 싶다. 권력을 잡아서 내가 권한을 가진 것으로 우리 사회를 조금 바꾸어 보겠다. 더 좋게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학교에서도 이 정치 교육을 하고 뭐 시민 교육 차원에서도 정치 교육을 하니까 젊은이들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나중에 자기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좋기 때문에 정당에 가서 그 정치 훈련을 받는 거죠. 그리고 89년서부터 94년 그 사이에 이제 법률가로서 이렇게 저렇게 훈련도 받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좋아 보이니까 판사로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판사 루트로 가다가 거기서 이제 그 15로 훈련을 좀 몇 년 받고 몇 년 받는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커리어를 바꿀 수 있으니까 판사 커리어를 가다가 그냥 여긴 나한테 안 맞는다 그러다가 89년에 그래서 뭐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89년서부터 94년까지 5년간 유럽의회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94년서부터 이어서 그다음에 독일
그 하원 의원에 당선됩니다. 물론 기민당 소속 의원이죠. 그리고 2009년까지 하원 의원이었고 2009년에는 이제 정계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과 2002년 사이에 원내대표를 한번 출마해서 당선이 돼서 원내대표를 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 정계 은퇴를 한 후에 이게 굉장히 그 발이 넓은 사람인 것 같죠. 블랙록 독일 법인 회장이 됩니다. 블랙록은 아시다시피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투자 회사죠. 블랙록이. 거기에 독일 법인 회장이 되죠. 이 사람은 알려졌듯이 백만장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죠. 이 부인은 판사예요. 부인 지금도 판사 하는데 자기는 이제 그 커리어를 접고 나와서 의원이 됐고 유럽 의원을 했고 그다음에 하원 의원을 하면서 이제 왜 정계를 은퇴했냐면 앙겔라 메르켈과 서로 당내에서 경쟁을 했는데 번번이 메르켈에 졌습니다. 메르켈은 여자인데다가 또 뭡니까? 여자인데다가 동독 출신인데다가 기반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번번이 졌어요. 메르켈이 이 메르츠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정적을 홀대를 한 거죠. 그래서 정계 은퇴했다가 메르켈이 이제 나 그만하겠다 정치 그리고 다음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 나는 이제 은퇴한다. 이렇게 했을 때가 18년인데 그 18년에 다시 정계에 복귀합니다. 메르켈이 빠지니까 이제는 내 판이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기민당 대표직에 출마했다가 그 메르켈이 그 후계자로 지명한 그 여성 정치인에게 또 패배합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나는 얘는 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대표에 취임해서 기민당 대표가 그 대표에 나가서 다시 기민당 대표가 됩니다. 기민당 대표가 최초로 되고 당을 이끌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 2월 달 어제죠. 어제 총선에서 드디어 제1당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차기 연방 총리를 점찍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부자냐? 자기가 쓰는 자가용 비행기가 2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재산이 얼마나 되나 찾아보니까 찾아지질 않아요. 다만 자가용 비행기가 2대나 된다는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비행기 직접 조종 이걸 배워가지고 직접 조종하고 날아다닙니다. 보통 얘기가 아닌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성향은 상당히 강성 보수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르켈이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죠. 정책 노선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극우 정당이라고 표현하는 AFD와는 연정을 하지 않겠다고 결코 나는 그 당과 연정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정을 하지는 않고 3인당 자민당 이런 전통적인 정당과 아마 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도 중간에 안철수 같은 사람 데려오고 중간에 윤석열 같은 사람 데려오고 중간에 이렇게 데려오지 말고 그 학교에서부터 정치 교육을 해서 정치가가 될 수 있는 인재는 정치는 전혀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당에 가입해서 청년당에 가입해서 17살이면 뭡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니에요. 고등학교 2, 3학년짜리가 당에 가입해서 정당 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독일은 16살이면 정당에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들어가면 정당에 가입해서 청년 3인당, 청년 기민당 이런 다 있어요. 거기에서 정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크는 겁니다.
중도에 뭐 이상한 사람 데려다가 이렇게 난리 법석 떨지 말고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